네, 자,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심개념. 첫 번째 시간 학습의 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강의니까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선 제 소개라면 제 이름은 정윤재고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그다음에 대학원 실험 및 인지심리 석사 박사를 졸업했고, 한국연령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심리학 전담 교수를 했었고, 한솔교육에서 영유아 연구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D사모에서 심리연구 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D사모에서는 주로 이제 심리학 관련 정부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톨릭대학교, 과천대학교, 한신대, 그다음에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그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등에서 학습심리, 인지심리,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심리학 개론, 그 외에 이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제 심리통계 기초개념, 그다음에 편저로는 이제 독학사를 위한 인지심리학 시사에도에서 나온 그 교재를 출판했었고요. 그다음에 역서 번역서로는 이제 학습과 기억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테리가 쓴, 그다음에 교육과학서에서 나온 학습과 기억 리버만이 쓴 학습과 기억을 공역을 했습니다. 이 학습 심리학 관련된 강의는 주로 이 리버만 휴먼 러닝 앤 메모리 이 학습과 기억 교재를 중심으로 교환과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 핵심 개념 학습 심리학 핵심 개념을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이제 와이프가 임상심리사 시험을 볼 때 이제 과목 중에 학습 심리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인가 전전날쯤에 제가 한번 1시간 정도가 2시간 정도를 그 학습 심리학 관련된 개념을 이렇게 막 요약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 교재를 막 뭐 몇 달간 공부하고 다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오빠한테 학습 심리학 핵심 개념을 딱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더라. 뭐 이제 제 자랑은 아니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오빠 그거 강의를 그렇게 한번 핵심 개념만 뽑아서 강의를 찍는 건 어때? 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좀 기회가 생겨서 제 나름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핵심 개념 위주로 아주 짧게 뭐 5분 내외로 해서 강의를 꾸준히 한번 올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검색 특정 개념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쳐서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쳐가지고 또는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어에 대한 소개와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봤고, 우선 첫 번째 학습 심리학이니까 학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뤄봅시다. 어, 이제 심리학개론에서도 이제 학습 심리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기억나는 게 학습 심리학을 처음 배웠을 때 들어갈 때, 야, 드디어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타이틀이 학습 심리학이니까 드디어 공부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특히 이 파블로프 이야기는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심리학에 나와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의 학습은 단순히 공부 방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습 심리학에서의 학습은 동물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또는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도 인지 심리학에서도 성격 심리학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이 학습이라는 것이 늘 걸쳐 있죠. 뭐 예를 들어 성격 심리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인간의 성격이 유전적인 특징, 기질이냐, 그죠? 결정되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특히 환경적인 부분이 바로 이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어떤 학습에 주로 중점을 두고 연구가 되었냐면 주로 연합학습.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연합학습을 중심으로 학습 심리학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선 학습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뭐 보편적인 정의는 경험에 기초해서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상의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경험에 기초해서 그리고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는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 잠재력, 그죠? 상의 비교적 일관성 있는, 즉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경험,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상의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학습 무언가를 습득 배운다 또는 뭐 어떤 것이 일어난다,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과 비슷하지만 학습과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본능이죠. 본능. 본능은 목표 지향적이고 생득적으로 계획된 행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어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을 새끼가 부화해서 좀 크다 보면 바다로 가죠. 그러다가 다시 짝짓기 할 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엄마 연어가 가르쳐 줬나요? 그렇지 않죠. 얘는 그냥 본능인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엄마가 얘야 짝짓기를 할 때는 꼭, 짝을 찾을 때는 꼭 여기 고향에 오거라. 여기가 물이 좋아. 네, 수질. 수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죠? 경험에 의한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반사입니다. 생득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거 대표적인 반사가 무릎 반사, 슬개건 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 가면 이제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때 무릎이 이제 정상이라면 탁 튀어 오르는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특히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 척수 반사, 이제 우리가 그 슬개건 반사, 무릎 반사를 척수 반사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이 무릎이 튀어 올라오는 과정, 이 운동 과정은 척수 내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뇌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척수에서, 그래서 감각 뉴런, 계제 뉴런, 그다음에 운동 뉴런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제 뉴런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이 과정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척수 반사, 무릎 반사라고 부르는데, 이것 역시 학습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득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에요.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인 변화죠. 한번 사진을 봅시다. 저희 93년도, 98년도, 2001년도, 2006년도, 2011년도. 나름 말랐어요. 네. 2014년도. 도대체 2011년도와 2014년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결혼이죠. 네, 지금은 더 쪘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학습이 아니죠. 그냥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행동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는 학습과도 유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습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내리면 학습은 뭐라고요? 경험에 기초해서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상의 비교적 일관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정의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학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